상황이죠. 그림을 보시면 중심을 지나야 되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 점이 B 4,3 반지름의 길이는 5짜리. 그랬을 때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고 싶죠. 일단 너를 연결했을 때 보니까 탄젠트 알파는 구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여기가 알파이기 때문에 요만큼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은 요 좌표에 요 직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쉽게 나옵니다. 이거는 4분의 3. 그럼 요걸 이제 구하고 나면 사실은 이쪽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냐면 요 직각삼각형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요 각도 전체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세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알 수 있으면 베타는 알파랑 세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베타에 대한 역시 탄젠트를 구할 수 있고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갈 예정인데 그러면 그림상에서 도형상 보조선을 그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잘 보시면 여기가 이 원이랑 내접하고 있다는 건 쓰고 있지만 뭐를 쓰고 있지 않냐면 여기가 내접하고 있다는 건 쓰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보조선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연결해 줬더니 이등변 삼각형 나오죠.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다시 수에바를 이용을 해서 너가 이렇게 이등분이 됨을 사용을 합시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이 직사각형에서 어차피 넌 절반이니까 이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이 나오죠. 너가 1대 2의 선분 길이비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 탄젠트 세타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찾아주시고 나면 내가 마지막에 알파 빼기 베타를 하겠다는 거는 베타가 지금 현재 세타 빼기 알파니까 이렇게 여기서 또 베타를 얘를 알파에서 빼주시면 되죠. 그럼 알파 그래서 빼면 2알파 빼기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 이제 알고 있고 여기서 탄젠트 2알파만 구하면 되겠다. 그지? 탄젠트 2알파는 백악 공식 1 빼기 요거 아니 1 그죠? 빼기 저거 제곱이죠. 16분의 9 그 다음에 너의 2배 2분의 3 얘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너랑 이렇게 두 가지 이용해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은 산수다.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31번 31, 32 이렇게 볼 건데 가운데 왜 사람이 없네. 저희가 건우가 옆으로 갔구나. 정어 좀 깨울래? 자, 저 새끼 뭐래? 그림이 자 이렇게 30번은 역시 두 번째 줄의 끝에 뭘 밑줄 치시냐면 호 AP와 호 BP의 길이 B가 2대1 여기를 밑줄 칠게요. 호 AP와 호 BP의 길이 B가 2대1 호의 길이 B는 역시 중심각의 크기의 B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연결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또 다시 너를 연결을 했을 때 너의 호의 길이 B가 1대 2라는 얘기는 중심각의 크기 B도 1대 2가 돼야 되는데 세타라고 놓지 않고 우리는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2알파라고 놓을까 해서 봤는데 어차피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너를 2알파라고 놓고 너를 4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요거를 알파랑 2알파로 놓지 않고 2알파와 4알파로 놓는 이유는 문제를 끝까지 보시다 보면 왜 그게 유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단 어차피 내가 요 삼각형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는 알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요만큼도 1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삼각형은 요쪽 조용히 좀 할까? 요쪽 삼각형의 넓이 얘를 이제 구하고 싶은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려면 각도들을 먼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6알파라고 해놨으니까 이렇게 수에바를 내리시면 각각 알파랑 알파로 쪼개지고 이만큼이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됩니다. 이쪽도 역시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반으로 쪼개시면 너가 2등분이 되면서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가 되고 너도 역시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를 알파로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에서 보시면 너랑 더한 게 18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파이 에다가 다 더하려면 빼기 5알파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 파이가 되게끔 지금 각도들을 잡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구해지죠. 다 더했을 때 어쨌거나 파이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3알파가 됩니다. 3알파. 그럼 이제 각도 표현이 다 끝났죠. 여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2알파. 자, 각도 표현이 끝났으니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만 구하실 수가 있으면 되고 그 중에서 구하기가 제일 쉬운 변의 길이는 바로 이 현을 구하는 게 제일 쉽죠. 이 현 같은 경우에는 너가 1이니까 1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하시면 이만큼이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인데 사실은 사인 2알파죠. 이만큼은 2 사인 2알파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넓이 공식 양쪽 끝각 알고 사이에 한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2분의 1 한 변의 길이의 제곱 2 사인 2알파의 제곱 곱하기 분모가 사인에 둘이 더한 거 분자가 사인을 둘이 곱한 거 그러면 사인끼리 더한 게 아니고 각도끼리 더하는 거예요. 2분의 파이 더하기 5알파 분의 사인값 끼리 곱하는 거 사인 3알파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2알파.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넓이에요. 너를 세타 3승으로 나누는 거죠. 너를 6알파에 3승으로 나눠주시고 알파를 0으로 보내시면 끝. 원래는 세타가 0으로 가는데 이제 어차피 알파도 같이 0으로 가겠죠. 자, 그럼 0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0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 차수만 먼저 볼까? 어차피 0으로 보내면 이런 것들은 1로 가요. 1로 가는 거 보이죠? 얘도 1로 가는 거 보이죠? 자, 요거 3알파 남고 너가 원래 4알파인데 제곱되니까 16알파의 제곱이 남습니다. 그럼 16이니까 2분의 1 약분되면 8 남고 3 되니까 24 알파 세제곱이 남아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6의 3승 알파 3승이죠. 알파 3승은 약분이 되고 답은 6의 3승분의 2의 24가 되겠다. 약분하시면 끝 36분의 4니까 약분하면 얼마냐면 9분의 1인 답은 2번에 있죠. 됐죠? 그걸 그렇게 다 하고 또 먹는다고? 자, 32번. 32번도 각도가 4세타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와 있고, 요 각도 나와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요 넓이를 한번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너가 중심, 너가 지름,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를 통과하고 있죠. 접하고 있진 않아요. 너랑 접하고 있진 않고 이런 데를 통과하고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이등변이 돼야 됩니다. 짠. 한 이 정도 느낌? 뭔가 약간 삐뚤가?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죠. 자, 여기가 4세타. 자, 여기가 세타. 일단은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 점을 연결을 한 이렇게 생긴 너를 연결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인데 지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직각이 된다라는 요소부터 잘 잽싸게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의 각도 같은 것들을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변의 길이는 둘 다 1입니다. 너도 1이고 너도 1인 상황. 그럼 내가 이렇게 자른다고 치면 굳이 자르지 않겠지만 자른다고 치면 너가 2세타, 너가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각도가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가 나와요. 뭐 하는 거야? 피부 관리? 뭐 하는 거지, 접시? 그렇게 때린다고 안 까칠해질까요, 갑자기? 제정신인가? 자, 이렇게 생겼죠. 그때 그러면 직각삼각형들이기 때문에 너랑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각도를 아니까 아무데나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한 변의 길이는 여기를 구하는 게 제일 쉽지 않나요? 여기? 이 지름을 구하는 게 제일 쉽지 않나요? 지름만 표현해 주면 돼요. 자, 지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의 각도를 알고, 여기 각도를 알고, 사실은 여기 각도도 알죠. 여기 각도는 다 더했을 때가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맞죠? 너 더했을 때 이제 파이가 나와야 되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사인 공식을 써주시면 여기에 선분의 길이가 나온다고. 너의 선분 길이를 편의상 그냥 A라고 놓는다면 A는 사인 공식을 가지고 이제 써줄게요. 얘가 1, 여기가 4세타니까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사인 4세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간단하게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4세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구해졌다면 나는 각각 직각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게요. 자, 이쪽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너랑 너의 코사인 값, 그 다음에 너의 사이 각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시면 이쪽을 편의상 S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을 S2라고 할게요. 자, S1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자, 이만큼이 어디냐면 밑변이죠. 그거에다 A를 다시 곱하고 너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시면 되죠. 그리고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A는 한 번 더 곱해지고, 그리고 사인 값이 곱해집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3세타. 자, 요게 S1이에요. 요게 S1이고, S2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에 역시 똑같이 A제곱이 되고, 요 각도에 대한 역시 사인 코사인이 곱해지겠죠. 이쪽에서는 코사인 세타, 이쪽에서 이번에는 사인 세타. 그래서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한 게 S가 될 것이고, 그러면 둘이 더해보시면 얘는 이제 사인 3세타로 바뀌고 너가 코사인 3세타로 바뀌죠. 그러면 묶을 수가 있죠. 그럼 2분의 1 A제곱, 너가 코사인 더하기 사인, 아니 코사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 3세타 사인 3세타. 자, 일단은 이렇게 나. 여기까지가 S입니다. S. 나누기 세타 세제곱. 세타 세제곱인데 세타 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요거의 극한이 수렴한다는 걸 쓸게요. 세타분의 알파가 어디로 수렴해요? 보니까 어디로 수렴하죠? 4로 수렴하죠? 코사인 0으로 가고 세타분의 사인 4세타는 이제 4로 가겠죠. 그래서 세타분의 알파가 세타분의 A가 4로 가는 걸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A제곱이랑 세타 두 개를 날려주고 4의 제곱을 앞에 곱해주겠습니다. 2분의 1이랑 약분해서 8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에 세타분의 너는 1, 세타분의 너는 3이 되겠죠? 3이고 너가 1이고 약분됐고 너는 어차피 1이고 1 더하기 3은 4가 되겠다. 8 곱하기 4니까 답은 30. 둘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도에 대한 거를 먼저 잘 잡아주시면 사실은 변의 길이는 많이 필요하지 않죠? 변의 길이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가 수월하다. 됐죠? 네. 자, 요거 N축 교재 준 거 잠깐 보세요. N축의 활용 잠깐 볼게요. N축 들어는 많이 봤나요? 아니면 처음 듣나요?
그 N축 그 기본 실무에 N축 활용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30번 오늘도 수업 시간에 해주려고 맨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오늘도 넣어놨고. 오늘 때문에. 그래서 N축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N축이 잘 쓰면 상당히 또 유용한 점이 있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알려주려고 갖고 왔고, 간단하게 거기 선생님이 써놓은 게 있죠. 어제 이거를 원래 N축을 안 하려고 했어요. N축을 원래 사실은 설명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쉬운 합성함수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쉬운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데, N축을 좀 적극적으로 썼을 때 풀이가 간단해지고 여러분이 N축 없이는 조금 오래 걸리는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은 거의 다 30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시면 지금 수업 문제가 몇 문제가 있냐면 12문제밖에 없거든? 근데 뒤에서 보시면 12번이 뭐죠? 12번이 이번 7모 30번이죠. 그죠? 11번은 뭘까요? 작년 30번. 작년 수능 30번이에요. 넘어가 보시면 10번은 뭐 재작년 수능 30번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뭐 월별로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10번 30번, 9번 30번, 8번 30번, 7번 30번, 6번 30번, 5번 29번, 4번 21번, 3번 20번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이 N축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풀어내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문제들에 통용이 되고, 그 이하의 문제들에는 아주 뭐 이걸 꼭 알아야지만 풀 수 있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애초에 N축이라는 걸 몰라도 풀 수는 있어. 근데 조금 복잡한 상황에서 N축이 조금 유리한 부분들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면 자, 맨 앞에 3페이지 잠깐만 보시면 N축과 합성함수의 실근, 그 다음에 증감, 극대극소, 판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새로운 도구를 배울 때는 이 새로운 도구를 언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키포인트는 합성함수가 등장할 때 사용을 한다는 거야. 합성함수. 그렇기 때문에 사실 N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고3 때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원래 N축은 언제 처음 배울까 그러면? 고1 때 처음 배우겠죠? 왜냐면 합성함수를 처음에 언제 배워요? 고1. 1학년 2학기 수학 하에서 합성함수를 배웁니다. 그거 합성함수를 그리고 하는 것들에서 이제 요 N축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역시나 수학 하 정도 수준에서는 뭐 굳이 N축까지 갈 일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요 미적분 30번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거기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1 내신을 할 때 사실 합성함수를 N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들을 굳이 가르치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풀이를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근데 N축을 쓰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판단 같은 것들이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맨 먼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뭐 N축이랑 해서 선생님 조금 써놨죠. 자, 기준은 뭐냐면 바깥에 합성되는 함수 fx의 x축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함수 gx의 y축을 이제 일치를 시켜가면서 이제 걔를 가지고 그 스케일을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볼게. 그래서 오늘은 N축의 이해에 관한 설명을 조금 할 겁니다. 자, 여기 밑에 N축의 실근의 개수,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N축 그려서 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볼게요. 자, fx는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x 3승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하나 있고, gx는 좀 쉬운 함수 할게요. 2차 함수 x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f 합성 gx
K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가 불연속인 그런 K 값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다 합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내냐면 합성함수를 본다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바깥의 함수의 값이 K가 되는 순간을 보는 거고, 즉 F가 언제 K가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 언제라는 거는 그 X 좌표가 얼마인지를 보는 건데, 그 X 좌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만 G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GX라는 부분을 뭐 T라고 치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 바깥에 있는 f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죠. 너가 0일 때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너가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뭐 여기가 5가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고. 이게 지금 기본적인 fx 함수의 그래프일 텐데, 그럼 fx는 xy축이 이렇게 생겨서,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이제 실근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 k가 만약에 그 gx도 그려볼게요. gx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뭐 fx, gx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실근을 본다는 거는 예를 들어 k가 만약에 5가 됐어. 예를 들어 k가 5다. k가 5가 되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5를 갖다가 긋고 만나는 이 점들이 있죠. 그때 x좌표가 있을 텐데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하나는 얼마가 되죠? 여기가 1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죠? 그럼 너가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되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fx는 실근의 개수가 지금 fx 자체가 5가 될 텐데 그러면 fx가 k인 순간을 관찰을 했고 나는 x좌표가 그때 1이나 마이너스 2였는데 그 x좌표 자리에 gx가 들어간다다 보니까 실제로는 gx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2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2거나 1이 되는 순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너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1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럼 그랬을 때의 실근은 누구 나오냐면 여기랑 나오겠죠. 그죠? 아마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랑은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나온 x좌표가 이 안에 속에 있는 함수에서는 y좌표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x좌표가 안에 속에 있는 함수 입장에서는 y쪽에 너가 마이너스 2, 1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지금 요 gx라는 함수를 얘를 이렇게 90도를 돌려서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지금 y축인데 y축이 이쪽으로 돌리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y축이 그려질 것이고 이쪽의 x축은 아래쪽 방향으로 x축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맞춰서 그려볼게요. 그래서 x축을 요거 y축에 일치를 시켜서 이쪽이 x가 되고 y축은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 y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y축은 적당히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요 스케일을 맞춰주는 건데 얘는 지금 원래 마이너스 1에서 이제 y절편을 갖죠. 얘가 지금 y절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에 있다고 합시다. 너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너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를 돌려서 그린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럼 다시 봐. 내가 여기서 5를 갖다가 그었고 만난 점들이 이렇게 있어. 만난 점에서 내려와서 너랑 만나는 바로 이 점들이 여기서 그렸던 너와 너랑 만나는 이 점들과 동일하죠. 이렇게 돌려서 보면 똑같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 실근의 개수가 이제 뭐 2개가 나오겠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럼 실근의 개수가 언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관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K값을 움직여가면서. 그럼 이때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F 합성 GX라는 이 합성 함수를 통째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죠. 그죠?
우리가 미적분 쪽 어려운 것들을 하다 보면 통째로 그리는 일들도 꽤 많고 함수 전체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막 그려내거든. 근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오늘 거 이제 답지를 나중에 보시면 막 보통 킬러 문항은 한 문제당 해설이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N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그거보다는 좀 상황 판단이 빨리빨리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려서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볼 건데 자, 그러면 K값을 움직여가면서 실근의 개수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K값이 만약에 이렇게 아주 밑에서 출발을 해. K값이 좀 작다는 얘기는 애초에 너랑 만나는 요 실근 자체도 아주 작다는 얘기예요. 실근이 하나밖에 없고 이쪽에서 하나가 만나겠죠. 근데 얘랑 얘랑은 안 만나죠. 그러니까 K값이 충분히 작을 때는 저 합성함수 F합성 GX는 실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K값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 K값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 교점도 점점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점점 가면서 내가 최초로 언제 실근이 생기냐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에 잘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곳에서 최초로 실근이 생기기 시작해. 즉 K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 마이너스 1이 아니죠. K가 1일 때 최초로 0이라는 실근이 생겨. 이 0이라는 실근이 왜 가치가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큰 실근이거든. 즉 최초로 이렇게 그었을 때 밑에 있는 GX 함수랑 만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K가 최초로 불연속이 되는 그 순간은 바로 1일 때예요. 1일 때 개수가 달라집니다. 밑에서부터 따라온다고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교점이 실근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그어진다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실근이 긋는 선이 하나가 아니라 실근이 두 개가 되면 하나, 둘 그어진다고. 근데 여기까지는 안 만나지만 얘부터는 하나 만나기 시작하죠. 밑에서 두 개 만나죠, 사실은. 그래서 함수로 그려주시면 처음에는 0으로 가다가 정확히 1이 되는 순간 두 개가 돼요. 이렇게. 여기가 K 입장에선 K가 1.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 볼게. 자, 얘가 이제 점점 따라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K 값이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실근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실근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봤더니 잘 보니까 실근이 처음에는 아까는 요거 두 개였지, 그지? 근데 살짝 올라가면 세 개죠. 자, 얘가 세 개인데 얘를 세로로 그으면 안 만나지. 근데 여기서 두 개를 세로로 그으면 몇 번 만나? 각각? 각각 밑에서 두 개씩 만나는 거 보이니? 각각 이렇게 두 개씩 만나는 거 보여요? 너랑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렇기 때문에 너의 좌극하는 2가 아니고 좌극하는 4가 돼야 돼요. 4로 이렇게 간다고. 근데 언제까지 4가 될까? K 값이 점점 올라가 볼게. K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보시다시피 오른쪽 실근은 점점 커지지만 왼쪽 실근은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니? 이렇게? 그럼 얘가 왼쪽으로 K가 올라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는데 이 실근이 작아진다는 건 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순간이 생겨요. 정확히. 보이니? 요 실근에서 그은 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인 순간이 될 수가 있다고. 즉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너의 함수값을 봐야 된다고. 마이너스 1 갖다 넣어주시면 얼마 나오나요? 마이 갖다 넣으면 3 나와요. 3. 그래서 정확하게 3인 순간을 지나갈 때 정확히 여기 K가 3일 때 요렇게 그어지면서 총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온다고. 그때 역시 불연속입니다. 가다가 세 개가 돼요.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자, 조금 더 올라갔더니 이쪽에는 더 이상 안 만나죠? 더 이상 안 만나죠? 아무리 올라가도 이쪽에서 만나봤자 얘랑은 상관없는 거 보이죠? 지금 이차 함수 밑에서 안 만나죠? 오른쪽에서는 계속해서 몇 개씩 만나요? 계속해서 두 개씩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오고 끝입니다. 짠. 그래서 K값은 1 더하기 3 답은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면 원래는 이 3차랑 2차랑 합성된 함수를 그려서 쟤를 통째로 미분을 해서 그리는 게 원칙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N축을 활용해서 실근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껴. 채민아, 수아나, 얘들아. 아이, 자지마! 일어나! 자.
선생님이 스스로 굉장히 꼰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굉장히 꼰대인데 자 선생님이 버스 정류장에서 있는데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20대 후반 정도? 20대 후반 나이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이제 웬 젊은 엄마랑 좀 어린 애기랑 애기 나이는 한 대여섯 살 정도? 이제 둘이 이제 근데 젊어. 나간데.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근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뭐가? 애기야 와. 아니 애기가 나한테 뭘 한 거 아니야. 애기가 나한테 뭘 한 거 아니야. 쌤 얘기해 주라고. 내가 애기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기가 뭐 약간 과자 같은 걸 달라고 그래서 뭐 약간 작은 뭐 사탕인가 뭐 이런 거였나 봐. 애기는 먹고 애기가 그 사탕 껍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냥 바닥에 버렸어요. 엄마한테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보통은. 애가 알아서 쓰레기통에 찾아가서 버리는 거 바라지도 않아. 엄마한테 주는 게 상식적이고 엄마도 애한테 뭔가를 줬으면 쓰레기를 자기가 챙기는 게 상식적이에요. 마치 산책을 다닐 때 배변 봉투를 챙기듯이. 그죠? 엄마는 아이의 배변 봉투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니 그냥 바닥에 버리더라고. 바닥에 똥을 싸고 똥을 쌌어. 그래서 보통 이제 누가 산책시다 바닥에 똥을 싸는 걸 보면 지켜보거든. 치우나 안 치우나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근데 안 치우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아이가 알아서 죽게 냅두려고 하나? 약간 그런 뭔가 깨어있는 엄마? 약간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버스가 올 때까지 아무런 적이 없어. 애도 안 줍고 엄마도 안 줍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런 점이 굉장히 꼰대스럽다는 건데 그 엄마한테 아니 애가 이거를 버렸으면 적어도 부모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후회는 했어. 내가 씨발 뭐라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지? 내가 뭐라고 자는 애들을 자꾸 깨우고 있을까? 그냥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든 말든 N축을 알든 말든 수업을 듣든 말든 학원비를 버리든 말든 그냥 냅둘 걸. 학원비 버리면 엄마가 와서 줍든지 하겠지. 모르겠어 나는. 그거 엄마 없다 했어. 되게 그냥 어이없다는 듯이 보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나마 일말의 개념이 있는 엄마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줍는다든지 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쓰고 미친놈 아니야? 이러고 약간 그 쳐다보고 가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되니까 내가 미친놈이 되네. 약간 야 이거 이상한데 네가 미친 저건 것 같은데 이상한데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자 볼게요. 그게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일이에요. 한 12년 정도 전. 내가 20대 후반일 때니까. 자. 며칠 전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니 아주 옛날. 나 너무 생생하게 말하셔가지고. 아니 왜냐면 나는 너무나 생생하거든. 그 상황이. 그 약간 그 열받음. 약간 어차피 내 새끼도 아니고 얘가 나중에 뭘 뭐 버리든 말든. 잠깐만 걔네가 니네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12년 전에 5살이면. 그죠? 그죠? 야 혹시 어릴 때 신림에 살았 야 자 아무튼 그 시절에 선생님 고시 공부한다고 신림에 살고 있었습니다. 뭐요? 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fx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 아니다. 월요일 날 모의고사 봤던 문제 중에서 13번인가 14번에 이 함수가 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가 뭐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너네가 미분해가지고 도함수 가지고 풀었는데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줬냐면 ln이라는 어떤 함수 안에 어떤 fx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의 전체 도함수를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너는 증가함수니까 내가 이 함수 전체의 증가감소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그냥 안에 있는 함수의 증가감소에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어차피 증가랑 증가를 합성하면 증가가 됐을 것이고 감소랑 증가를 합성했으면 감소가 됐을 테니 실제로 이 함수 자체는 너의 증가감소에 영향을 받고 요 바깥에 있는 함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가하는 함수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증가 혹은 감소 함수인 경우에는 잘 보시면 fx가 증가 혹은 감소 함수인 경우에는 너의 합성 함수인 f 합성 gx를 생각을 해보면 너를 미분을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죠. f 프라임에 gx 곱하기 g 프라임 x
자, 요게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만약에 증가면 너가 어차피 양수죠. 그러니까 이것의 부호는 오로지 g'x의 부호에 달려 있어요. 즉 gx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원래 합성함수를 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의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보다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자 밑에 보시면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 판단이죠. 그래서 f 합성 gx의 극대 극소. 요게 이제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했던 그 함수 보여드릴까요?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 너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아까 여기가 0이고 마3이었나?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너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 할게요. 너는 x제곱 빼기 4. 이번엔 조금 더 멀리 가봅시다. 자. 나는 f에다가 gx를 합성을 해서 언제 그 값을 가지는지를 볼 거예요. 그 점이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역시 볼 겁니다. 자, 그럼 f에다가 gx를 합성을 했다는 거는 바깥의 함수의 y축, 너의 y축에다가 요 gx의 x축을 일치시키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거 얘는 지금 y축인데 얘 입장에서는 x축이야. 이쪽이 x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 4가 있잖아. 그럼 y쪽에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이쪽에다가 하나 보조선 y축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4가 되면 한 이 정도의 마이너스 4가 있겠죠.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그림이 다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극대극소 판단이 합성함수에서는 굳이 너를 미분하지 않고도 이렇게 그래프 두 개만 딱 그려놓으면 여러분이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킬러 문항에서 무슨 뭐 극대극소가 되는 개수가 몇 개니, 그때 함수값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지금 보면 최근 수능에는 거의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이 유형이 출제가 됐었고, 작년 30번, 재작년 30번, 그 전에도 뭐 28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럼 봐. 기본적으로는 fx가 그 값을 가지는 순간 여기에서 그 값을 갖고 여기서 그 값을 갖죠. 그죠? 바깥에 있는 함수인 fx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그 값을 가자.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여기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만 보시면 되냐면 원칙적으로 극대극소라는 거는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을 보는 이유는 그 중에서 극대극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미분해서 0이 된다고 반드시 극대극소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 내가 수식으로 조지다 보면 이거를 미분을 해서 0 되는 걸 찾고, 그러면 이때가 0이 되긴 하지만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같은 것도 보셔야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지를 가지고 극대인지 극소인지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심지어 거기에 만약에 미분 불가능한 점까지 만약에 섞여 있다. 그럼 대가리가 터진다고. 그래서 그냥 극대극소에 정의를 바탕으로 이 합성함수에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어떤 fx라는 함수가 x는 a라는 점에서 극대이다는 무엇을 뜻하죠? 극대이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정의상? 미분계수를 떠나서 무슨 f'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다른 범위 안에 그죠? 어떤 아주 작은 열린 구간 안에서 그 주변에서 자기가 주변 값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으면 돼요. 보통은 그 작은 범위 안에서 자기가 제일 크면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상수함수여도 극대극소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쪽에서 사실 잘 출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자, 그럼 봐. 내가 이 점에서 극소가 되는 거를 알아. 그러면 이 점에서의 함수의 움직임을 보려면 사실은 요 실제로 x가 움직이는 범위는 gx 안에서 움직이죠. 그죠? x는 gx 쪽에서 움직여. 이쪽에서 x 값의 변화에 따라서 너의,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자, x 값의 변화에 따라서 함수 값이 변화한다고. 이 함수 값의 변화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fx 안에 들어간다고. 그지? 그럼 내가 실제로는 어디 동네를 관찰하시면 되냐면 이쪽 동네를 관찰하시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 주변에서의 어떤 변화를 보시면 된다고. 봐봐. x좌표가 여기부터 이렇게 커져가고 있어. 자, 이렇게 커져가는 동안에 함수 값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이쪽에서 여기로 오고 있어요. 보이나요? 지금 x좌표라는 게, x좌표는 커지는 방향의 아래쪽이잖아. 자, x가 이렇게 변화하는 동안에 함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함수의 움직임이 여기 fx 입장에서는 x축 방향의 움직임인 거라고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함수값이 컸다가 작았다가 다시 커지겠죠. 이 주변에서는. 잘 봐. 지금 이 점을 편의상 알파1이라고 불러볼게. 이 x 좌표가 알파1이야. x값이 알파1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여기 지금 0인데 0보다는 좀 크겠죠. 그죠? 0보다는 크다는 거는 x좌표가 얘 fx 입장에서는 0보다 크다는 거야. 지금 이쪽 그래프의 y좌표가 너의 x좌표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0보다 큰 데서 0을 거쳐서 0보다 작은 데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지금 나는 이미 어차피 너의 y좌표와 x좌표를 일치를 시켰고 너의 x좌표와 y좌표를 일치시킨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의 변화를 잘 보시면 이 주변을 잘 보시면 이 주변의 x값들에 대해서는 나는 어떠한 최종적인 함수값들이 나오냐면 이쪽 동네의 함수값들이 나온다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지. 그지? 얘네가 대충 여기 근처로 간다고. 근데 누가 봐도 어디가 제일 작아? 누가 봐도 이때가 제일 작아. 그지? 그럼 내가 굳이 부호 변화라는 걸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어차피 뭐가 되겠어? 주변보다는 값이 작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극소가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써놨냐면 fx가 극값을 가지는 순간에는 너의 합성함수도 반드시 극값을 가지고 극대면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면 극소가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극값을 갖는 데서 무지성으로 갖다 긋고 만나는 점들에서 여기서 극값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실 극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얘가 극값을 바깥의 함수가 극값을 가져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gx가 극값을 가져서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극값을 가지는 요 동네를 보셔야 된다고. 여기.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본다고. 봐봐. x값이 지금 여기부터 이쪽으로 커져가고 있죠. 이쪽 방향, 아래 방향으로 커져가고 있어. 그동안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에서 살짝 왔다가 마이너스 4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맞아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4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자. 지금 옆으로 기울여놔서 잘 안 보이나? 봐봐. 얘가 함수값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거를 돌려놓으면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함수값, 실질적으로 함수값의 변화를 보는 건 fx를 보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 뭐가 되겠어?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극소예요. 왜? 이 점은 주변보다 값이 작으니까. 이 점은 분명히 요 영역에 해당하는 요 부분, 얘네보다는 네가 작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마침 이 동네에서 fx가 증가하는 중인지 감소하는 중인지와 관련이 돼 있겠죠. 왜냐면 너는 지금 보니까 주변보다 작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찾아 올라가 봐. 찾아 올라가 보면 자, 얘는 이쪽 동네에서는 분명히 여긴데 얘는 주변보다 어때? 크지? 그러니까 저기선 극대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굳이 미분하지 않고 합성함수에서는 극대 극소에 대한 판단이 아주 상당히 용이하게 된다고.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그 연습을 하기 위한 문제들 오늘 몇 가지를 가져왔고 그래서 조금 쉬운 것들,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서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이 30번을 스스로 막 반드시 풀 수 있다기보다는 내가 N축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수업의 목적 자체는 너네가 자 이제 N축을 알려줬으니 너네도 야 너도 30번 풀 수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N축을 30번 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27, 28, 29 이런 데서도 합성함수의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것을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N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됐어?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얘기고요. 문제를 조금 볼게요. 그래서 쉬운 거 몇 개만 하고 쉬겠습니다. 잠깐. 자, 일단은 몇 번을 보냐면 맨 앞에 있는 1번 한번 볼게요. 자, N축 문제 나오면 이거 1번이 항상 이제 1번이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선생님들이 N축을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설명을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N축을 썼을 때의 어떤 장점이 있는 함수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1번이에요. 아마 그래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는 단 한 문제도 이상한 문제 없이 다 기출로만 고른 거예요. 기출에서 N축이 쓰인 것들로만 고른 거야, 내가. 볼게요. 1번 보시면 다음은 너의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친절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Y는 밑줄 F 합성 FX. 이 그래프와 밑줄 교점의 개수. 그래서 F 합성 FX에서 나는 합성함수 이구나.
옆에 교점의 개수에서 실근의 개수이구나.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상황이구나. 그러니 나는 n축을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놓고 이렇게 합성함수 표현과 실근의 개수를 나올 때도 있지만 넘어가시다 보면 이제 좀 알아보기가 불편한 형태들이 나온다고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일단 얘는 알아보기가 좀 쉽죠. 그래서 하나를 그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려 놓고 n축은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냐면 xy축을 기본적으로 일치를 시키는데, 얘는 지금 여기가 y고 너가 x였고, 이쪽에서는 거꾸로 이쪽이 y가 되고 돌아가서 이쪽이 대신 아래쪽이 x의 양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너를 90도를 돌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한 번 더 그려야 돼요. 왜냐면 f에다가 f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좀 애매하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근데 보니까 여기가 2고 2일 때 4라는 것까지 문제에서 개친절하게 줬어요. 그럼 너가 2일 때 4니까 대충 4가 한 요 정도 있겠죠? 요 4라는 게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쪽에서 그리려면.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4예요. 됐죠?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너라는 그래프와 y는 2의 제곱분의 15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요 2의 제곱분의 15가 어디랑 만나는 거냐면 fx랑 만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fx는 k를 했지, fx는 k로 했지. 그래서 요 f가 언제 너랑 만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이 들어야 돼. 왜 하필 2의 제곱분의 15일까? 2의 제곱분의 15가 되는 뭔가 특별한 어떤 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fx의 함수를 봤더니 너는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면 이런 게 나올까? 대충 4 같은 걸 넣어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죠? 4를 넣으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막 2.7이니까 너는 한 얼마 정도다가 아니라 왜 하필 자연상수 2의 제곱분의 15로 줬을까? 4를 넣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고, 사실은. 왜냐하면 4를 넣었을 때가 밑이 2의 제곱이 되잖아. 그지? 분모가. 그래서 4를 넣어봤더니 F4의 함수값이 정확히 2의 제곱분의 16이 나와요. 그러니 2의 제곱분의 15를 준 거는 너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볼게. 자, 그럼 이렇게 그어주시고 만나는 점들에서 아래로 쭉쭉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만나는 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고 끝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4점짜리거든. 참고로 N축 문제 중에서 3점짜리는 극히 드물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지금은 미적분이 3점짜리도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긴 하니까 한 요 정도는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 교육과정상으로는 한 27번, 8번 정도 난이도에 이제 나올 수는 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2번 보시면 자, 2번도 조금 쉽거든? 2번 내볼게.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랑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대요. 그랬을 때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너의 합성 함수의 최대값을 an이라고 한다면 a2, a3, a4의 합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어. 이번엔 합성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지, 그지?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는 언제가 최대 최소야, 보통? 어디서? 극대극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너는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를 물어보는 것과 별반 차이는 없고 역시나 n축을 가지고 그리시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 f 안에 gx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려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뭘 먼저 그려야 돼? 항상
fx를 먼저 그리는 거야. 항상 바깥의 함수를 먼저 그리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오늘 수업은 n축을 여러분한테 조금 훈련을 시키기 위한 수업인 거예요. 너네가 이 문제를 그냥 선생님 저는 n축 없이도 막 푸는데 그러면 n축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 크게 상관은 없는데 뒤에 뭐 30번 이런 거 조금 어려운 거 나왔을 때 헤매거나 풀이가 굉장히 2, 30분씩 걸리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쪽은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까지도 n축을 이용하면 여러분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못 풀어도 막 뭐 삼도국 뭐 이런 거 못 풀어도 n축 n축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막 풀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7모 30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fx 그릴게. fx는 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지? 왜냐면 제가 애초에 요 부분이 2의 제곱이 그냥 fx의 요 함수에 곱해진 거랑 똑같아요. 그죠? 실수배가 된 거기 때문에 모습은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점근선이 있는 함수는 점근선을 먼저 그리는 게 공룰이야. 이렇게 접하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문제에서 개친절하게 저기가 2라는 걸 이미 알려줬으니까 2라고 써주시면 돼요. 다만 너의 함수값은 이제 2의 제곱분의 4가 되겠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쟤랑 거의 같은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fx 그려놓고 fx 안에 들어갈 함수가 이제 gx인데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4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4를 갖다 긋고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너가 4 근데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가지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원래 너가 0이고 너가 여기가 3인데 그럼 원래 3일 때가 여기가 2니까 그럼 높이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일 때가 0이 나오나? 2일 때가 정확히 0이 나오네요. 그래서 0이 나오고 너가 4가 나오는데 우리는 전체에다 n 플러스 1분의 1을 한 거잖아. 나누기 n 플러스 1.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원래 분자에 있는 함수를 그려놓고 함수값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1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린다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서 너가 극대가 4분의 n 플러스 1분의 4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4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자, 근데 범위는 x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x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고 0에서 접하는 거니까 너가 0, 너가 2였죠. 이쪽 축, 너가 3입니다. 그럼 나는 n값에 따라서 범위 자체가 조금 달라지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 지금 만약에 n이 1이야. 자, n이 1이면 gx 입장에서는 gx가 다시 fx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는 너보다 아래쪽이 맞아요? 너보다 아래쪽에서의 그래프의 부분을 잘 보시면 정확히 여기부터 이만큼이야. 맞니? 이만큼이죠? 자, 이만큼의 범위에서 너의 함수의 최대를 보는 거라고. 함수값이 지금 이렇게 변화하잖아. 함수값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건 fx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여기부터 이만큼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x가 1보다 커나 같을 때 gx가 가지는 함수값은 1일 때는 여기 있고 2일 때가 0이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0보다 커진다고. 그럼 실제로는 gx의 이때의 범위가 이때라고. 이렇게. 그럼 나는 여기부터 이쪽을 본다고. 언제가 최대야 당연히? 이때가 최대잖아. 이때가 최대죠. 그래? 그럼 내가 이거 보조선 그어서 얘가 이쪽에서 너랑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고 얘는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지. 어차피 이쪽에서 내가 판단할 일이 잘 없어. n이 x가 n보다 커나 같으니까 이렇게 내려오시면 뭐 이쪽에서 만나겠죠. 결국에는 이쪽에서 2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걔는 n 값에 따라서 너보다는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너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n이 1인 순간에 너가 2랑 만나죠. 정확하게 2일, 여기가 n이 1일 때 여기가 2분의 4니까 너가 2가 되거든.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범위가 여기부터지.
근데 여기는 알바인가? 알바야? 아니잖아. 어차피 여기부터 그냥 오른쪽 이 부분 아니야? 그럼 어차피 여기가 최대 아니야? 한동안은 여기가 최대네. 언제까지? 너가 여기에 포함이 될 때까지. 그러면 정확하게 n이 3이 되면 너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거든? 여기가? 정확히 1이 되거든? 그럼 그때는 이렇게 된다고. 사실 여기 있다고, 여기. 여기가 n이 3인 순간이에요. 여기부터가 오른쪽이라고, 이만큼. 즉 n이 1, 2, 3인 동안에는 여전히 누가 최대냐면 2의 제곱분의 4가 최대라고. 여전히. 근데 우리는 2, 3, 4까지 하고 싶지. 4가 되면 4부터는 얘는 한 이쯤에 어디 있을 거라고. 4에서의 함수값이 있겠지. 그지? 근데 4에서의 함수값이 너가 2인 순간보다 여기가 더 위인지 아래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4일 때면 여기가 5분의 4가 되나? 여기가? 그죠? 얘가 지금 4가 들어가면 5분의 4가 되죠. 그럼 4를 한번 넣어볼까? 4를 함수값에다가 넣었을 때 요 함수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 지금 gx 입장에서 gx에다 4를 한번 넣어줄까? 4를 넣으면 뭐가 나오죠? g4는 g에다가 4를 넣으면 n도 4일 때죠? 그럼 5분의 4를 넣은 거니까 너가 4의 3승 빼기 3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더하기 4 나온다. 정확히 얼마 나오냐면 4 나오거든? 4 나오죠? 4. 그래서 요 값이 여기서 올라간 바로 요 값이 4라는 거야. 4. 누가? 함수값이. 근데 그 함수값은 다시 fx에서는 y좌표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여기 4부터 오른쪽 요 범위에서 최대를 보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4인 순간이 최대가 되겠죠. 4라는 거는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원래 2의 x제곱 2의 x분의 x제곱이니까 2의 4승분의 16이 되겠죠. 2의 4승분의 16. 그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너에다가 요거를 두 개를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n축이 어떤 점에서 사실은 장점이 있냐면 이쪽의 x좌표랑 이쪽의 y좌표의 대소관계를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원래 여기서는 이렇게 본 다음에 너의 y좌표를 이쪽으로 또 돌려가지고 x좌표에서 관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불편하거든. 그게 조금 더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넘어갈게요. 3번은 넘어가고 우리 4번 하나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4번 한번 해보세요.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자 일단 gx라는 함수를 내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바깥에 있는 gx 함수. 근데 gx라는 함수 그리기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어떤 종류 함수야? 딱 봐도 우함수지, 우함수. 딱 봐도 우함수예요. 함수의 특징 중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대칭성이 있는가. 딱 보니까 x 대신에 마x 들어간 우함수예요, gx는. 그지? 그리고 안에 들어간 x 4제곱 플러스 2n이라는 함수는 양옆으로 커지는 함수란 말이야. 근데 로그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예요. 즉 안에 있는 x 값이 커지면 로그 값도 커져요. 그래서 얘는 그냥 대충 양옆으로 커지게 그리시면 된다는 거야. 0일 때가 극소가 나온다고. 극소이자 최소가 나온다고. 그냥 이차함수처럼 그려. 상관은 없어.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까지 살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위로 볼록하게 약간 그려야 되거든. 로그이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우리는 실근의 개수라든지 어떤 증가 감소만 물어보는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려보세요. 그려서 해보세요. 진짜로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제 2시까지 이거 한 거야. 심지어 7모 30번은 내가 타이핑 친 거야. 그래서 뒤에 답밖에 없어. 그러니까 해설이 없고 7모는. 딴 거는 예전에 이제 타이핑된 자료가 있는 거고. 최근 것들은 타이핑된 한글 자료가 없거든. 그거 내가 막 수시랑 다 친 거라고.
그리고 해두면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유형이 나왔을 때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배우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를 N축 없이 풀었으면 내가 이건 아예 손도 못 댔을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여기. 30번은 기본적으로 거의 그래. 근데 N축을 배우니까 아, 상황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좀 용이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N축을 배우면 N축으로 다 되게 쉽게 풀려라는 것까지는 아니야. 근데 굉장히 용이해요. 요 훨씬 더 수월해. 그 자리에 나오면, 그 자리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근데 보통은 n축 쓰는 합성함수 극대극소 최대초수 실근의 개수 문제는 거의 30번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n축을 써도 솔직히 말하면 아주 쉽다고 말은 못해. 나 이따 설명을 해줄 건데, 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잖아. 씨발 어떻게 찾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 근데 야, 그래도 n축이가 좀 낫잖아. 그건 그래요. 이 정도? 어차피 gx 함수 그리는 거 쉽지. fx도 그리기 쉽지. 근데 fx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왜?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둘 다 준비했어 해서 다 그리면 되지. 그 정도는 많이 하는 일이지. 그럼 밑에다가 fx 두 개만 그리면 되잖아. 어차피 생긴 거는 이거 누가 못 그려. 얘는 이번에 F합성 GX가 아니라 G합성 FX라는 차이가 있어요. 진짜 쉽게 풀려요.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기억번 H'1이 0이냐는 거는 뭐 그건 사실은 직접 미분해도 나오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너가 hx가 0일 사이에서 증가하는지, 합성함수의 증가 감소, 그 구간에서 관찰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n축이 나름 조금은 대중적인 기법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많이 적극적으로 안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약간 사파 기술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직교좌표를 돌려서 맞춰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사파 기술이긴 한데 그래도 뭐 로피탈 쓰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로피탈은 잘 안 가르치긴 하는데 여기가 로그 3의 2n. 밑에 그릴 자리가 너무 없네. 다시 그려야겠다. 이렇게만 그려야지. 풀었니? 응? n 1이면? n 1이면 직선이죠. x 빼기 1은 직선이죠. 근데 뭐 일단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이렇게. 뭐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마이너스 1이니까.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니까 요가 y, 요가 x.
뭐가 n홀 n짝. 일단은 이 정도 그림만 나와도 거의 풀 수 있어요. 자, 기억법 봅시다. h 프라임 1은 0인가? 지금 h 프라임 1은 0인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hx 입장에서 1이라는 x좌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1인 거죠. 여기가 1인 거지. 근데 잘 보니까 gx라는 바깥의 함수가 0에서 뭐가 돼요? 항상 0에서 극소가 되죠. 맞아요? 우함수는 기본적으로 y축 위에 요 극소값, 극대값이 존재해요. 항상. 그래서 0에서 극값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자 1에서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1에서 합성함수는 극소가 된다고. 바깥의 함수의 극대극소를 고스란히 따라간다고. 이렇게 보조선 내리면. 그래서 요때 극소고 여기서 극소고 여기서 극소인데 어느 쪽이건 1일 때는 극소가 나오겠죠. 미분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 그 정도는. 그 다음에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x가 지금 0부터 1 사이에서지. 자 그럼 0부터 1 사이에서 요 각각의 변화를 보시면 얘가 0에서 안에 속함수가 0에서 1로 변화하는 거죠. x좌표가. 그동안에 얘도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변화한다고.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변화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변화하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겠지. 보이니? 이렇게. 지금 요 함수 값의 변화가 어디에 반영이 돼야 되냐면 요 바깥의 함수 gx의 x좌표에 반영이 돼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 구간에선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감소해요. 그럼 니은번은 틀렸다는 거야. 마지막 디귿번. x가 만약에 0보다 클 때 hx는 n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럼 먼저 바깥에 있는 gx랑 누구랑 만나게 해야 되냐면 n이랑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일단 n이 어디쯤 지나가는지를 봐야 돼. 그럼 n은 당연히 너보다는 어디로 지나가요? 너보다는 좀 위로 지나가죠. 무조건 너보다 위로 지나가요. 그래? 그럼 너보다 위로 지나가. 뭐 대충 지나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죠. 그러면 근데 범위가 지금 x가 0보다 클 때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데 사실은 이쪽에서는 더 만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서 만나죠. 얘는 두 개 만나지만 0보다 큰 건 여기 있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너가 과연 만나는 요 n이랑 만나는 요 점이 x 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오른쪽에서 만나는지가 중요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나는 일이 생기면 짝수일 때 여기서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어. 보여? 여기. 여기서 만나면 n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너보다 위로 지나간다고 그랬지 얼마나 위로 지나가는지 모르잖아. 위로 더 지나갈수록 요 왼쪽에 있는 실근은 왼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에서는 물론 만나긴 만나지만 얘는 어차피 0보다 작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쪽 오른쪽으로 오면 어쨌거나 너보다는 큰 거는 여기서 하나밖에 안 만나고 근데 얘랑은 여기서 한 개, 여기서 두 개 만날 수도 있다고. 얘도 두 개 만난다 생각해보니까. 그죠? 한 개, 두 개. 그러네. 0보다 큰 쪽이니까 너보다 아래쪽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과연 n을 넣었을 때의 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큰지 작은지를 보셔야 된다고. 근데 얘가 마일보다 클까 작을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보다 마일 갖다 넣어본다고. 로그 3에 2n 플러스 1 나오지. 그지? 그럼 얘는 n이 1일 때 정확하게 1이에요. 그죠? 그럼 n이 1일 때 정확히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 정확하게. 근데 마이너스 1은 어디 위에 있냐면 y축 위에 있거든. 즉 0보다 크다라는 범위에는 속하진 않는다고. 즉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값 중에서 네가 더 크다고. 이렇게. 왜냐면 너가 밑을 3으로 해주면 3의 n승과 2n 플러스 1을 비교하는 거잖아.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 얘가 1일 때만 같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얘가 더 크다고. 3의 n승 쪽이. 그럼 그 이후에는 얘가 더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더 위로 지나가면
요렇게 지나가면 요렇게 그어봤자 이쪽에서 만나는 거는 얘는 음수고 얘는 안 만나고 이쪽에서 만나는 거는 무조건 양수 쪽에서 한 번씩밖에 안 만난다고. 디귿번이 참이 된다고. 5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킬러 문항들이에요. 6번 같은 경우에는 30번, 5번 같은 경우에는 29번 이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n축을 이용해서 풀면 얼마나 쉽게요? 자, 볼게요.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인 4차함수 fx가 있어. 근데 gx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합성함수 hx의 조건이 다음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0에서 극소, 또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 극대극소, 합성함수. n축이 마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야. 딱 보면 이거는 그냥 n축 쓰면 그냥 기가 막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gx죠. 바깥의 함수가 fx예요. 바깥의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최소값이 0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최소값이 0인 한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정도 느낌으로. 근데 사실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최소가 0이 되게끔 요 정도만 한번 맞춰봤어요. 자, 그럼 fx 안에 gx가 들어가는 건데 gx는 그리기가 쉬워. gx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근데 문제는 요 좌우로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져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gx를 일단은 따로 그릴게요. gx는 그릴만 하죠.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2x 4제곱에 2의 마이너스 x. 이거 어떻게 생겼니? 요거. 이 정도 이제 그릴만 한데 얘는 생긴 게 뭐랑 똑같아? 장난치지 마. 그만. 장난칠 거면 자리 옮겨. 응? 아까 걔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까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랑 똑같이 생겼어. 4제곱이든 5제곱이든 뭐 그런 부분들은 너가 짝수이기만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gx. 그러면 오히려 기준 자체가 gx가 돼야 된다고. 내가 fx가 어떻게 그려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럼 봐. 내가 적당히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 뭐 최소값이 지금 어디서 최소인지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요 정도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러프하게. 이 정도 느낌으로.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y축이고 선생님이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최소가 0인 거를 아무거나 한번 가정을 해본 거야. 어떤 상태의 fx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여러분은 찾는 게 목표예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 첫 번째, 방정식 h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그랬어. 이게 무슨 소릴까? h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봐. 어떻게 4점에서 만나야 되냐면 얘가 일단 hx가 0이라는 거는 바깥의 함수가 지금 fx죠. 즉 fx가 0인 순간에 보는 건데 얘가 0인 순간에 이렇게 갖다가 그어서 너랑 만나는 게 4개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선분 하나로 돼야 안 돼. 하나로 절대 안 돼요. 그럼 최소한 몇 개는 그어야 돼? 2개는 그어야 돼요. 근데 최소는 0이래. 그래서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최소한 근이 2개는 필요하죠. 그래야지 2번 그으니까 최소한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2번을 갖다 그으면서 총 4번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냐? 뭐라고? 왜 2개냐고? 자, 그럼 봐. 이쪽에서 만날 수 있는 실근의 개수는 1, 2, 3,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0도 있겠죠. 그럼 내가 2개를 갖다 그어서 4개가 되려면 무조건 어떻게 만나야 돼? 둘둘 만날 수가 있나요? 보니까 둘둘이 있어? 무조건 셋 하나지. 즉 사이로 하나 지나가고 바깥으로 하나가 지나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fx를 다시 그립니다. 요거에 맞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봐. 그럼 이제 어때? 주어진 조건은
H0은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는 조건을 만족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러면 괜찮지. 그지?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저런 거 말고 3일이 여기가 하나가 3이고 요렇게 1 되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여기? 이거 되게 특이한데? 이런 거 보이나요? 여기서 이렇게 요거 1개 접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3개. 그럼 1 더하기 3은 4 이렇게 또 가능할 거라는 게 보일 거예요. 보통 상황은 특수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 자, 근데 일단 계속 볼게요. hx는 밑줄, x는 0에서 극소. x는 0에서 극소래. 그러면 극소일 수 있는 순간들이 보니까, 근데 여기서 극소잖아. 여기서 극소가 돼야 되냐 지금, 그지? 근데 이거 주변을 한번 볼까? 이런 상황에서 이 주변을, 자, 이 주변은 이쪽이야. 여기지 여기. 그럼 얘는 여기선 여기야. 근데 얘는 여기선 뭐가 돼? 극소야 극대야? 너가 여기서 이 주변에서 너는 당연히 극대가 된다고. 극대가 되지. 즉 이 상황이 아니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에요. 그래서 너는 사실은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그어지면서 기다려. 요렇게 그어지면서 자, 여기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면서 0 주변에서 보니까 극소가 되죠. 이렇게. 자, 요런 게 가능하구나. 요거 밖에는 없구나입니다. 요거 밖에는 없구나. 그 다음에 hx는 8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이거든. 자, 그럼 여기다가 또 는8을 갖다 그어줘야 된다고. 는8. 자, 는8 그어볼게. 는8이 어떻게 그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최소한 요거 2개 실근보다는 실근의 개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실근의 개수가 8개라는 거는 개수가 되게 많죠, 지금. 그럼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실근의 개수가 원래는 3개 또는 4개가 나온 상황일 거라고. 만약에 이렇게 3개가 나오면, 자, 이렇게 3개가 나오면 얘랑은 어차피 안 만나요. 맞아요? 그럼 이쪽 2개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너랑 너 요 2개를 가지고는 기껏해야 몇 개밖에 안 나와? 아무리 잘해봤자 기껏해야 6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8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6개. 6개라고 했다. 그래서 6개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8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는데 얘가 지금 높이가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둘 셋 그럼 이것도 이제 6개가 가능하죠. 그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하나 둘 셋에서 그어지고 이쪽에서 뭔가 또 그어지겠지. 근데 이미 요거 2개 그었을 때가 몇 개예요? 이미 너에서 그은 게 각각 3개씩이라서 총 6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개 더 그어지면 6개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8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3개, 2개, 1개? 근데 요때가 3개 만나야 되는데 여기가 3개가 만나야 돼요. 이게 3개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얘네 2개는 무조건 3개씩 만나요. 그래서 그게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라고요. 30번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F'5를 물어보고 있죠. 최고차항 개수는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 자, 너의 높이가 8. 그 다음에 여기가 0. 그럼 여기는 당연히 4가 되겠죠. 왜? 너의 4제곱이 너의 높이니까. 그래서 2고 여기 2가 됩니다. 2의 4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이 정확히 8이죠. 그래서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너가 0, 4, 8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2분의 1에 x제곱에 x 빼기 4 이렇게 나온다. 제곱 fx는. 됐나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정도 되면 이제 이거보다 또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렵고 이쪽은 어렵다고 했죠. 요게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일단은 너는 여기랑 여기랑 같죠. 기본적으로 이만큼을 t라고 부르면 너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at의 4제곱이 나와요. 너가 최고차항 계수가 a짜리일 때. 내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짜리거든. 그래서 t 4제곱을 하면 얘가 8이니까 t는 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둘둘 가서 4가 된 거예요. 항상 이게 성립해.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임의의 4차 함수를 이렇게 내가 평행 이동할 수 있거든. 여기로 원점으로. 그럼 너는 좌표가 마t고 너는 플러스 t거든. 마t고. 그래서 이게 a에 x 빼기 t의 제곱. x 더하기 t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다 0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럼 높이 at의 4제곱 나오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4차 함수에서. 높이가 at의 4제곱이 나와요. 우리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 차이가 4at의 3승이 나오듯이 얘는 at의 4제곱이 나옵니다. 그냥 항상 선부 길이끼리 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 한 번만 해볼까요? 힌트를 줄게. 그 대신 힌트를 줄게. 봐.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0에서 극대가 된 3차 함수 fx와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한 거냐면 자연상수 2의 2x 절대값 x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려야 하는 함수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2의 2x 절대값 x. 자, 이 함수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fx 3차예요. 3차.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그려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런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0을 기준으로만 뒤집으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x2의 2x는 그리기 쉽잖아. 그거 그려놓고 0에서 꺾으면 되잖아. 0보다 작은 거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쉽게 그려진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하면 분명히 늘어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도 30번 좀 쉽게 나오면 풀고 싶은데 29번 좀 쉽게 나오면 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리논술을 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미적분에서. 왜냐하면 어떤 함수의 상황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수리논술 하는데 n축 같은 거 쓰면 좀 곤란하겠죠. 근데 최소한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수환 일로 와. 이젠 가야지. 이 정도면 풀기네 씨. 똑바로 앉아서 풀어. 똑바로 앉아서 풀어. 그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잖아. 까비 씨. 응? 뭐? 아 그래?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논술책을 못 갖고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논술책이 심지어 너네가 뭘 쓰는지도 난 모르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본다고 내가 어떻게 할까? 혹시 내가 논술 가르치니? 아니라니까. 나 아니라니까. 수리 논술 하시는 분이 가르치세요. 그쪽이 또 약간 또 다른 분야라서. 그쪽이 조금 분야가 다르죠. 문제 스타일도 다르고. 외우는 시. 풀어 6번. 그렸어 이거? 얘는 최대가 뭐야? 극대가 이제 0이 되게끔 잘 그려주고 극대가 0이 되는 fx도 그릴만 하고 그 다음 얘도 그릴만 하고 그따구로 나와요. 그따구로 나오고 자 그러면 어차피 봐봐 요 바깥에 있는 겉함수 얘는 그리기가 쉽고 속함수 fx는 극대가 0이라는 건 알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식의 극소를 갖는지 어디에서 뭐 극소가 극대가 0이 된다는 건 알았지만 어떠한 극대값을 갖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동을 시키면서 주어진 상황을 맞게끔 찾는 거라고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렵다고.
근데 최소한 바깥에 겉 함수는 상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fx가 이런 식으로 놓이겠는데? 를 유추하는 거라고. 마치 5번처럼. 5번도 내가 뭘 유추했던 거야? 기본적으로는 gx는 정해져 있지만 얘는 요 속함수 gx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겉함수 fx를 추측했다면 얘는 거꾸로 겉함수를 아는 상태에서 속함수를 추측하는 상황이라고. 둘 다 알려주고 하는 1번 같은 게 제일 쉬운 거고 겉함수 속함수 대놓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뭘 뭐 실근의 개수든 뭐 연속성이든 이런 거 하라는 건 쉬운 거고 상황을 잘 모를 때가 그때부터가 29, 30이라고 사실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런 걸 판단을 해서 해보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걸 계속 그래프를 지웠다가 새로 바꿨다가 지웠다가 새로 바꿨다가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대충 보면 선생님 이제 푼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도 이렇게 푼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제 푼 거거든. 이거 두 문제 푼 거거든. 아까 그거랑. 나도 어제 깨작깨작 풀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리는 거라고 나도. 다시 그려본다고. 이렇게 되면 되나? 근데 아닌데? 한 번에 안 돼. 한 번에는 당연히 안 돼. 한 번에 되려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문제를 만족하는 상황이거든. 왜냐면 아까도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잖아. 8이 정확하게 극대값이었고 4차함수에서 4차함수 개형도 양쪽에서 접하는 특이한 개형이었고 이런 부분들. 어차피 문제에서 조건이 많이 없는 이상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너를 만족을 할 거라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적당히 추측을 하는 거예요. 29, 30의 특징, 그 중에서도 그래프의 개형을 추측하고 하는 30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한 번의 판단으로 매끈하게 안 나온다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근데 그 시행착오를 겪는 데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정을 해가면서 하면 찾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보통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근데 HK가 누가 어떻게 그게 9가 되나 봐. K가 양쪽에서 아니죠. 3개, 3개 만날 수가 있어요. 3개, 3개, 3개 만나는 거죠. 셋. 이렇게 대칭인데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얘가 y축의 대칭인 함수는 아니야, 얘는. 왜냐면 여기가 x잖아. 절대값 x가 아니잖아.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갔을 때가 완벽하게 대칭인 거고 얘는 그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 부분을 착각하고 있구나. 자, 보세요. 자, 해줄게. 봐. 일단 먼저 얘를 그려볼게. 절대값 x에 2의 2x라는 함수를 그려볼게요. 이 함수가 겉함수기 때문에 얘를 위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0보다 클 때는 그냥 x2의 2x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2의 2x야. 근데 여러분이 위의 함수 정도는 아주 쉽게 그린다고 이제. 저 정도를 못 그리시면 상당히 지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는 쉽게 그리겠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거꾸로잖아. 씨. 죄송. 헐.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0에서 0이 되고 이쪽은 점근하고 저쪽 무한히 커지고 근데 0에서 0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얘가 뒤집어진다고. 이렇게. 짠. 그래서 여기가 뾰족하게 나와요. 일단은 이 문제 풀이의 시작은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렸느냐. 얘를 정확히 안 그렸으면 일단은 뭐 풀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나는 뭘 그릴 거냐면 0에서 극대가 되는 어떤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러면 대충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0 이런 느낌으로 너를 돌려서 여기다가 올릴 건데 근데 대충 뭐 모르겠어. 뭐 대충 한번 그려볼까? 뭐 이렇게 그려볼까?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지 뭐. 자, 예컨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여기가 0이라고 치자. 모르겠어. 일단은 가정을 해본 거야. 아까 우리 5번처럼 선생님 대충 함수 가정해놓고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죠. fx라는 함수를.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h 2 곱하기 2의 4승이 2이래.
근데 내 생각에는 왠지 여기가 함수값이 정확히 2 곱하기 2의 4승일 것 같은데 맞나요? 마이너스 2를 내는 거. 2 아닌가? 안 맞네. 여기가 아니네. 요쪽이네. 오른쪽이에요. 요쪽이다, 그지? 여기에다가 2를 넣으면 되나요? 요 식에다가? 그죠? 너가 2일 때다. 그러면 한 요 정도 2일 때 요런 값이 나올 거야. 근데 요 극값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극값보다 높은지 작은지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를 그었을 때 몇 군데서 만나는지가 중요하겠지. 근데 너의 극값은 언제 극값을 갖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값을 갖나요? 갖다가 넣어보시면 누가 봐도 너보다는 절대값이 작은 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 잡아주시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나옵니다. 2분의 1.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의 4승은 위쪽으로 지나간다고. 이렇게 위쪽으로 지나가고, 만나는 너의 x 좌표가 2가 되고, 자, 2를 내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착 내렸을 때, 이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래요, 문제에서? 2개라는 거는 정확히 어떻게 만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접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접하게끔 개형을 그린다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접하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접하는 거. 극대가 문제에서 0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0에서 극대라고 했어요.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부터 B 사이의 어떤 K에 대해서 HK가 9가 되도록 하는 그 구간에 대한 얘기지, 그지? K값의 어떤 구간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거나 실근의 개수가 9개가 존재하는 그런 순간이 있나 봐. 근데 기본적으로 합성함수, 지금 요 형태에서 실근의 개수가 9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겉의 함수의 실근의 개수는 최대 3개 가능해요. 맞죠? 밖에 3개 나오고 얘가 각각 선분이 3개가 그어지면서 너랑도 역시 3개씩 만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겠어? 이 상황이 될까 안 될까? 굳이 안 그릴게. 그림 지저분해지니까 봐. 이렇게 하면 3점에서 만나죠? 이제 3점에서 만나는데 이 세 교점이 다 2보다 작지? 2보다 작다는 건 어떻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려오겠지. 그지? 하나, 둘, 셋 내려오는데 각각 밑에서 3개씩 만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극소가 2가 되는, 즉 아래로 접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고 무조건 극대값이 2가 된다는 소리예요. 0에서 극대가 2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극소값이 조금 충분히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조금 아래로 더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을 할게요. 그림은 거의 다 그렸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제 해볼게. 내가 지금 B 빼기 A의 최대값이 너의 어떤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K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세실근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여기부터 조금 내려가서 0부터 너 사이까지죠. 그죠? 근데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것보다 살짝 아래로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면, 자, 이렇게 지나가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3개의 실근을 갖고 이렇게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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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총 몇 개예요? 총 9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게 9개가 될 수가 있네. 근데 너를 이동을 시켜본다고. 너를 아래로 점점 내려가요.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 얘는 점점 오른쪽, 너는 점점 왼쪽으로 옵니다. 즉 너는 요렇게 오게 돼 있고 너는 요렇게 오게 돼 있어. 보이니? 그럼 각각 몇 개씩 만나요? 너랑 너는? 3개 만나죠. 근데 얘가 점점 내려가다 보면 얘는 점점 오른쪽으로 가요. 점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충분히 가면 내가 2개가 만나는 순간이 생겨. 즉, 정확하게 여기서 너랑 만나는 바로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너가 B고 여기가 A가 돼야 돼요. 요 사이가 돼야 됩니다. 됐어요? 즉 B는 2분의 1이고 문제에서 나오는 요 최대값 너가 지금 서로 뺀 거잖아.
근데 지금 너를 전개를 해보시면 앞에가 2분의 1이 나오고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의 4승 분의 2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게 이제 얼마일 때냐면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갖다 넣어보시면 정확히 요 값이 나와요. 그래서 너가 2의 4승 분의 2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x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니 너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니 요 함수 fx 다시 그려보시면 여기가 사실은 2였고 너는 사실은 마이너스 2였고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보시다시피 얼마짜리? 최고차는 얼마짜리야? 3차인 얼마짜리야?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지. 극대극소 차이 얼마야 이거? 그러니까 t가 얼마야? 최고차항 1이고 극대극소가 차이가 4인 경우는 제일 많이 나온 상황이야. 한 칸인 t가 1이에요. 맨날 1이야. 그지? 4의 키에 3승이니까. 얘가 1, t가 1, 한 칸이 1, 얘가 0이면 여기는 3. 그러니 fx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고 대신 이만큼 평행이동돼 있고 끝났다. 굉장히 쉽죠.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외우세요 제발.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온다. 수투뿐만 아니라 미적에서 지금 그냥 나오잖아. 봐봐. 극대 2고 극소 마이너스 2고 최고차항 1이네? 아 그럼 이거 1이네? 이게 지금 착착 안 나오잖아. 아직. 안 쓰잖아. 언제 이거를 좀 익숙하게 쓸 거야. 극소의 차이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6번까지 풀었죠. 자,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12번까지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지금 다 풀지는 못했고 힘들어? 다 풀지는 못했고 한 문제만 더 해주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오세요. 자, 뒤에 거는 다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자. 숙제를 어떻게 하죠? 아, 연습 문제는 안 어려워. 연습 문제는 이거랑 다른 거야. 이 유형을 넣은 게 아니야. 연습 문제를 다 N축 문제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숙제도 못할 뿐더러 크게 의미도 없고. 작년 수능 30번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1번 볼게요. 이 문제는 안사. 그래도 작년 수능 30번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번 7모 30번은 풀어줘도 되고. 그래? 7모 30번 해줄까요? 7모 30번이 조금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작년 갑자기 작년 그래? 수능에 나온 거 7모 12번 여러분이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보시고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7모 30번 아니 근데 7모 30번도 괜찮아. 7모 30번이 이거거든? 내가 푼 게? 이 정도면 풀어요. 이 정도면 풀고 11 요게 아마 요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게 아마 11번인가 12번 30번이고 12번? 11번? 11번? 10번? 자 일단 요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fx 그 다음에 gx는 sin 파이 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합성함수 hx는 g 합성 fx. 지금 11번이 약간 어려운 이유는 gx라는 함수 자체가 어떤 함수예요? gx라는 함수 자체가 이미 무슨 함수? 아니 이미 합성함수 이미 합성함수 지수함수에 사인함수 쳐들어간 합성함수. 그럼 합성함수의 합성함수에 사실은 합성함수의 합성함수. 하지만 쉽죠. 왜? 바깥에 있는 겉함수가 무슨 함수다? 바깥에 있는 겉함수가 어떤 함수예요? 제가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2의 x-1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는 함수? 이거는 어떤 함수? 어떤 특징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만해. 증가함수. 내가 오늘 점근선에 대한 뭐 이딴 거 얘기 안 했잖아. 뭐에 대한 얘기? 합성함수, 증가함수 얘기했잖아. 겉함수가 증가함수면 뭐다? 안의 부분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보면 된다. 즉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개형은 너의 느낌은 증가 감소하는지 여부는 뭐랑 유사하다? 아 이거 아셔야 된다고. sin 파이 x 그리면 된다고 편안하게. 그려 sin 파이 x.
그릴게. 물론 기억만 그렇다는 거야. 어디서 극대이고 어디서 극소이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여부만 보면 되니까. 근데 sin 파이 x라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함수죠. 이렇게 막 그려주면 돼. 이 정도만 그릴게. 그리고 sin 파이 x 같은 경우에는 정 가운데 너가 이제 0이 될 거고. 근데 사실은 얘가 0일 때 얘도 보니까 0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이렇게 축이 지나가고, 자, 그리고 이렇게 축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너의 최대인 순간이 있어. 여긴 기본적으로 얼마야? x좌표가 얼마야? sin 파이 x는 여기 얼마야? 사인파이 2분의 1 아니야? 큰일이다. 자, 여기는 1, 여기는 2분의 3. 지금 sin 파이 x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라니까? 쟤 그리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그리고 있다니까? 다만 함수값만 맞춰주면 돼. 자, 0일 때가 0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그냥 내가 할게. 자, 대답을 하질 마라. 자, 1 갖다 들어가면 2-1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요게 원래 사인 함수랑은 조금 다르게 간격이 같아 달라 지금. 지랄 좀 하지 마 진짜. 적당히 좀 해. 이거 어떻게 간격이 같아? 얘 역수인데. 마이너스 2-1이 아니잖아. 요거 밑에 요거에 지금 gx 그리는 거야 사실은. 생김은 sin 파이 x를 따라가는데 그림 자체는 gx를 그리고 있다고. gx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gx에다가 fx를 갖다가 넣는 거죠. fx는 최고차항의 개수와 양수인 3차 함수.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fx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렇다고 이거 합성함수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긴 거 나오겠니? 절대 안 나와요. 아무 의미 없어.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합성해봤자 아무 감동이 없다고.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그리면 돼. 요렇게 그릴 거라고 좀 이따가. 다만 어디쯤에다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봤지. 가번 hx는 x는 0에서 밑줄 극대값 0을 갖는데요. 극대값 0을 갖는데. 근데 보니까 gx는 원래 0일 때 애초에 gx가 언제 0이 되는 거야? 얘가 지금 gx거든? 이런 점에서 0이 되네? 근데 보니까 이런 점에서 gx는 극대니? 극대가 안 되죠. 애초에 이런 점에서 극대가 아니지 않아? gx 자체는? 그러면 gx가 극대가 아니니까 얘는 누가 극값이라서 그 점에서 극값이 됐을까? 당연히. 속에 들어가는 fx가 극값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합성함수 hx가 극값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지금 바깥의 함수는 이 구간에서 지금 이런 점에서는 절대 극값을 안 갖잖아. 지금 극값을 가질 수 있는 원인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바깥의 함수가 그 점에서 극값을 갖든 속의 함수가 극값을 갖든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얘는 아니라고, 겉함수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함수 때문인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만약에 너가 뭐 극값이 됐어. 그러면 극대라고 하고 있지.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한다면 fx가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fx는 요렇게 그려질까? 요렇게 그려질까? 여기가 극대가 되려면 다시 봐. 이 점에서 만약에 극대라고 한다면 fx는 요런 상황이었겠어? 요런 상황이었겠어? 당연히 어느 쪽? 오른쪽이지. 오른쪽이야. 지금 정확히 이해 안 되지? 잘 봐. 만약에 왼쪽이면 이 동네에서 함수값들을 보자고. 얘네는 쭉 올라가면 이 동네에서를 말하는 거야. 맞아? 야, 이 동네에서 얘가 극대야? 아니 선생님들 어차피 바깥의 함수 값을 보는 거야. 값은 최종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또는 0이 여기 있다는 보장이 없지.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여기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접했겠지. 그래서 요거거나 요거라고. 이걸 찾는 거라고. 일단 극대라는 정보 하나만으로, 극대값 0이라는 정보 하나만으로. 그 다음에 0부터 3 사이에서
밑줄 hx는 1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이래. 자, 그러면 hx가 1이 되려면 어쨌거나 gx가 1이 되는 순간을 볼 거야. gx가 1이 되는 순간을 볼 거고. 그래서 봤지. 1이 한 어디쯤 있을까? 뭐 얘가 1인 거니까. 그럼 얘가 1이려면 넘어가서 무슨 ln 어쩌고 뭐 이런 값이 나오는데, 그지? 그럼 대충 얘가 1인 거는 뭐 얘가 2.7에서 1 뺀 거 1.7 얼마니까 한 요 정도 느낌으로 1이 지나갈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만나는 요런 점들에서 요런 점들마다마다 내가 아래로 쭉쭉쭉 그려진다고. 합성함수 실근을 보는 거니까. 요거 괜찮아, 여기는? 복잡하지? 자, 근데 0부터 3 사이에서 너의 실근의 개수가 정확하게 7개래요. 그리고 3에서 fx는 f'3이 0이래. f'3이 0이고,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은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fx는 어쨌거나 지금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고, 그러면 0이랑 3에서 극값을 갖는 거지, 사실은. 아까 요거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이런 상황이었잖아, x좌표 자체는. 그리고 지금 보면 f'3이 0이지. 그러니까 fx는 이런 상황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0에서는 사실은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짠, 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니 극대가 되려면 증가하는 쪽에 있다고, 사실은 0. 그래서 0은 사실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거나 뭐 이런 순간들에 있어야 돼요. 증가하는 쪽에 이렇게 접하면서 아, 이쪽 증가, 아, 그 여기 이 중에서 네가 극대 이렇게 판단한다고. 자, 거의 다 했어. 근데 F3이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이고 너가 2분의 1이고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려볼게요. 0부터 3까지니까 여기다 그냥 적당히 그려볼게. 2분의 1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2분의 1. 요거 2분의 1 여기 있고 2분의 1 필요하거든? 얘가 2분의 1이라서.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여기까지 요렇게. 그럼 얘는 극대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가 0, 여기가 3. 보이나? 봐. 3일 때 2분의 1이죠. 지금 이렇게 돌려보는 거니까 이쪽이 지금 함수값이니까. 그럼 3일 때 너의 함수값이 2분의 1이고 너의 x좌표가 너의 y좌표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접하면 이 동네에서는 여기기 때문에 네가 주변에서 가장 크니까 극대가 나온다고, 0일 때가. 근데 보니까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나오지? 이렇게 쭉쭉 그어보니까 너랑은 지금 0부터 3 사이를 보고 싶잖아. 여기부터 여기 보는 거 아니야? 요렇게 요렇게 x 입장에서 0부터 3을 보는 거니까 열린 구간 구멍을 뚫고 열린 구간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요 지금? 총 7개지. 그럼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니? 어디까지 해줘야 돼 이거를? 이 녀석이랑 총 7번 만날 때까지. 그래서 봐봐. 최초로 만나는 게 얘랑 만나는 거 보여?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조금만 더 그릴게. 가다 보면 여섯, 일곱 이렇게 만난다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얘는 x축이랑 만나는 점들 중에서 되는 게 요런데, 그 다음에 요런데 증가하는 요런데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 얘는 기껏해야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거나인데 7개를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만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까지 만나야 된다고. 얘보다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정확히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만나요. 그럼 봐. 이 동네에서 0일 때 여기 지금 0이잖아. 얘가 지금 0이거든. 이 동네에서는 여기지. 보니까 얘가 제일 큰 거 맞지? 0에서 극대 되죠. 그리고 아까 여기 y는 1을 갖다 그었을 때 만나는 점들에서 쭉쭉쭉 갖다 그어봤는데 0부터 3 사이에서,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봤더니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3에서의 극소값은 2분의 1이고 너가 2분의 1 알아야 되는 거는 0에서의 극대값인 얘만 알면 돼. 자, 여기만 알면 돼. 근데 얘는 잘 보시면 여기서 몇 번 왔냐면 1, 2, 3, 4, 5, 6, 7, 8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끝입니다. 우리 fx 이렇게 생겼어요. 8, 2분의 1, 0, 3, 요게 작년 수능 30번이에요. 대충은 알겠어? 토막토막은 알겠어? 토막토막? 한 번엔 못 풀지 당연히. 느낌만 보자고. 내가 판단한 그 꼭지꼭지를 조금씩 보는 거라고. 아, 근데 막 자, 이 N축풀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식이 지금 여기 있니 없니 보니까 수식이 없다니까. 오로지 판단으로 시작해서 판단으로 끝난다고. 근데 이거 답지를 보라니까. 해설 되게 두꺼운데 해설 보시면 해설 보면 더 몰라요. 더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이걸 미분해가지고 막 그래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거를 미분한 식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함수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다고